안녕하세요. 야구공작소 홍지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된 이유는요. 이제 곧 다가올 2024 KBO 신인 드래프트에 관련된 예측 방송을 저희가 해보기 위함인데요. 야구공작소 칼럼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조광은 패널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공작소 8기 칼럼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광은이라고 합니다. 우리 광은 씨가 이 야구공작소 안에서도 굉장히 유망주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칼럼들을 많이 작성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 방송에 대해서 이제 저 또한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우리 광은 씨가 본 2024 KBO 신인 드래프트 이번 해 좀 느낌이 좀 어떤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2024년 신인 드래프트는 요 근래 드래프트 중에서 탑3 안에 드는 그런 드래프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드래프트 중에서 가장 풀이 좋았던 드래프트가 2018년 드래프트, 네. 2022년 드래프트 정도 있었죠. 2018년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백호 선수, 안호진 선수, 양창섭 선수 이런 이제 대형 유망주들이 나온 그런 베이징 키즈 드래프트라고 불렸고요. 2022년 드래프트는 이제 문동주, 김도영으로 대표가 되죠. 네. 그리고 박영현 선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이제 나온 드래프트인데 그 드래프트의 비견이 되는 그런 드래프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진행되는 드래프트에서 좀 키워드를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 키워드를 뽑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투 강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투수 강세.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좌투 약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야수 올림픽 가능.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제 우투풀, 그러니까 우완투수풀은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 네. 예. 제가 드래프트를 보게 된 연도가 2014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봤는데 이렇게 150km가 던지는 투수가 많은 해는 처음입니다. 네. 예. 지금 공식 150만 세봐도 이제 황준서 선수, 김태견 선수, 그 다음에 육선엽 선수, 그 다음에 뭐 김희건 선수, 전준표 선수 이렇게 6명 정도, 7명이 나오는데 네. 여기에 이제 148, 149를 기록하는 선수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뒤에 모의 드래프트 때 다루겠지만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 드래프트와 비교를 해봐도 이런 선수 150 이상을 찍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투수를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50km 이상의 구속을 던지더라도 드래프트 안에서 2라운드 안에도 못 뽑힐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반면에 이제 좌완 투수는 상대적으로 이 우완 투수 풀만큼은 좀 못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좌완 투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준서 선수가 지금 가장 유명한 드래프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조동욱 선수, 뭐 장충고의, 그다음에 전주고의 손윤기 선수, 지금 최강야구로 굉장히 유명해진 송원대의 정현수 선수도 네. 있죠. 근데 이 네 명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좌완 투수가 딱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에 이제 후반 라운드 가면 좌완 투수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 그다음에 구속이 안 나오는 경우에도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조금 올해 드래프트에도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잠재력이 높다라기보다는 조금 현재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좌완 투수를 어느 시점에 지명할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투수에 이어서 야수 쪽 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야수가 굉장히 이번에는 약세였어요. 네. 야수가 약세였는데 이번에 대회 2개를 거치면서 굉장히 성장한 선수들이 있어서 최근 대회에서 그렇죠. 네. 네. 박주환 선수나 여동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평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얼리픽이라고 하죠. 그 야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우투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라운드가 우투수로 도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야수를 원하는 구단이 있을 경우에는 1라운드 후반에 이제 지명을 해도 리즈너블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즌 초반,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야수 쪽과의 관련된 분위기가 조금 더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대회를 거치면서 이 야수들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양한 이슈가 있는
2024 신인 드래프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이제 저희가 예상 모의 지명 드래프트를 이제 지명을 해볼 예정입니다. 2라운드까지 이제 지명을 해볼 텐데 혹시 이제 광은 씨가 모의 지명을 하면서 가장 이 드래프트 픽을 하기에 좀 어려웠던 그 구간이 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이었을까요? 이게 제가 2라운드까지 쭉 쓰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2라운드 3번 이후였어요. 네.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12명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어느 정도는 레벨이 있는 선수들로 이렇게 채워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라운드 3번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혼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대회가 지금 2개가 최근에 열렸는데 이 대회를 통해서 주가가 뭐 상승하거나 하락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정현수 선수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그런 케이스죠. 자원 불펜 자원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급한 팀들이 몇 개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 팀들이 굉장히 빨리 뽑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을 했던 야수들 같은 경우에도 성장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이 2라운드 3번 이후부터는 사실 제가 예측은 했지만 여기부터는 굉장히 혼돈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광은 씨가 보시는 드래프트의 관전 포인트, 이제 2라운드 초반에서 중반까지 넘어가는 그 흐름,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의 지명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 대학교 선수들을 언급할 기회가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 선수들의 경우에는 상위 지명을 하는 추세가 과거에는 좀 있었지만 현재는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1부에서 한번 같이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올해 이 대학교 졸업 선수들의 지명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에 꽤 많은 대졸 선수가 뽑혔거든요. 네. 각 팀마다 한 명씩은 대졸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었고 새로 도입된 이제 얼리 드래프트. 고려대 김유성 선수가 2학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두산에 입단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이런 케이스 때문에 대졸 선수들이 좀 많이 뽑힐 거는 같아요. 네. 예, 요즘 드래프트는 이제 굉장히 고졸강세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뽑힐 거는 같은데 네. 2024년 드래프트에서는 고졸 우투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지명할 만한 투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희소 포지션이 없는 선수들은 지명이 좀 밀리거나 아니면 미지명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상위권 지명이나 중위권 지명으로 몇 명 나눠서 설명을 할 텐데 네, 우선 상위권부터 그러면 좀 살펴보죠. 네, 상위권은 이제 3라운드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계속 얘기했던 이제 송원대 자완투수 정현수 선수, 네. 그다음에 수성대학교의 우완투수 박준영 선수 이 둘이거든요. 네. 박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졸 선수인데 2년대 대졸 선수라 네. 나이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선발 자원으로 보는 팀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현수 선수는 아까 말했듯이 자완 불펜으로 보는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에서라도 뽑힐 수 있는 대학교 출신 선수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예, 뭐 성균관대학교의 내야수 이제 고영우 선수, 이 선수는 대학 야수 최대어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동아대학교의 우완투수 손주환 선수, 네. 예, 고려대학교의 우완투수 김대우 선수, 음. 그다음에 이하대학교의 우완투수 이제 임주빈 선수, 이 정도는 이제 중2라운드 지명은 노릴만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우완투수 3명 같은 경우에는 불펜 투수, 그리고 이제 고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야수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타격 실력을 이렇게 기대를 할 텐데요. 드래프트 중반 전에는 이 정도 선수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하나 살펴볼 키워드가 이제 많은 분들께서 보셨던 야구 예능이었죠. 이 JTBC에서 하는 이 최강 야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아마 야구 선수들, 특히나 이제 몬스터즈에 속해 있는 선수들의 이번 시즌 프로 지명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최강 야구에 나와 있는 이 대학교 선수들 혹은 독립리그에 있는 선수들의 지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최강 야구가 인기가 굉장히 많으면서 이 아마 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사실 이제 정현수 선수는 아까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상위 라운드 지명이 좀 유력한 선수입니다. 네. 예, 원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도 스카우트가 아니니까 뭐 확신은 못하겠지만
이제 지명을 노릴 수 있는 정도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홍보 효과를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위 라운드 지명 되는 선수들이 몇 명은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해봅니다. 네. 이번 드래프트의 또 하나의 볼거리는 각 10개 구단이 가지고 있는 이 픽 개수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트레이드를 여러 번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픽을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상위 픽에서 이제 소모를 할 수 있게 됐고,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픽이 적은 팀, 또 픽이 많은 팀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2024 신인 드래프트일 텐데 각 구단별로 좀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 같으세요? 이제 지명권 거래를 제가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면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조효상 선수 트레이드로 이제 2라운드를 키움 히어로즈에게 넘겼죠. 네. 그다음에 키움 히어로즈와 이제 LG 트윈스의 트레이드. 올 시즌 가장 큰 이제 빅딜이었죠. 그렇죠. 그 트레이드로 1라운드가 LG 트윈스의 1라운드 지명권이 키움 히어로즈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시즌 중반에 이원석 선수와 김태훈 선수의 트레이드였죠. 그렇죠. 그 트레이드의 일환으로 이제 3라운드 삼성의 3라운드 지명권이 키움으로 넘어갔는데요. 네.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는 이제 지명권은 무려 6개나 쓰게 되죠. 그렇죠. 3라운드까지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드래프트에 이제 수화를 걸어야 될 그런 팀입니다. 이 아까 이제 2사 드래프트가 굉장히 황금팜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네. 키움 히어로즈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픽 개수가 상위 지명에 이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포지션별로 골고루 이제 뽑을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좀 생긴 건가요? 예, 포지션별로 뽑는 가능성은 이제 굉장히 열어두고 있죠. 예.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1라운드 2개가 굉장히 이제 유동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유동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투수 야수 아니면 뭐 투수 중에서도 유형이 다른 투수들 이렇게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반면에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픽이 각각 하나씩 없는 이제 뭐 LG나 기아, 삼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뭐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지명을 좀 전략을 세울 것 같으세요? 이제 LG 트윈스부터 얘기를 하자면 LG 트윈스는 가장 빠른 픽이 18번 픽이죠. 그렇죠. 예, 18번 픽인데 이 픽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꽤 많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실링, 그러니까 유망주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 기대치가 있느냐 네. 이 부분을 보고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플로우라고 불리는 이제 이 선수가 드랩이 됐고 프로에 데뷔했을 때 어느 정도는 해줄 거다라는 거 둘 중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링을 보고 뽑는다면 최근에 이제 2학년 때 주가를 올렸다가 떨어진 선수들 몇 명 있죠. 네. 그 선수들을 뽑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제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윈나우 성향의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학 야구에서 이제 직전감으로 뽑히고 있는 그런 선수들을 뽑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은 씨가 만약에 한 구단의 단장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혹시 가장 좀 마음에 드는 혹은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재밌을 것 같은 픽 순서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단장이라면 키움을 키움을 이제 제일 재밌긴 할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번 드래프트의 키가 이제 롯데한테 있다고 오, 보기에 네. 예, 저는 롯데 픽을 뽑고 싶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1라운드나 2라운드나 제가 노이 지명을 해보니까 롯데 앞에서 끊기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이제 레벨이 이렇게 다른 선수들이 몇 명 이제 군집으로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선수들이 딱 이제 롯데 앞에서 끊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롯데가 이제 강점과 약점이 굉장히 확실한 팀이죠. 예. 이 약점에 해당하는 것을 메우느냐 아니면 자기가 잘 키우는 선수들을 뽑느냐 이런 이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롯데가 이런 팀 사정이나 아니면 아마 선수 풀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과의 관계가 좀 재밌는데 네. 예, 모의 지명은 어느 정도 해보니까 대구 쪽에 그러니까 대구 상원구나 뭐 경북구나 이런 쪽에 원하는 니즈가 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롯데 입장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삼성은 로컬 스타를 굉장히 원하는 팀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그렇죠. 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뒷순번이잖아요. 그 삼성 라이온스가. 네. 그래서 뒷팀과의 이제 눈치 싸움.
두 팀의 눈치 싸움도 어느 정도 드래프트를 이제 보는 흥미로운 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광은 패널과 함께 이번 KBO 신인 드래프트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저희가 1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광은 패널이 직접 모의로 이제 신인 드래프트 지명을 해보는 순서를 저희가 가져봤습니다. 야구공작소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진행되는 이 다음 영상을 통해서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 모의 지명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